팀플이 거의 없어요. 그쵸. 네. 우리는 완전 독고 경제, 막 자립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존버를 하면 정말 존버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대학의 로망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오늘 모시면서 처음 뵙는 건데 제가 오는 길에 인스타그램을 검색을 해봤는데 팔로워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구독!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리즈 17번째로 다룰 학과는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바로 게스트분 모셔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전공이고 경영을 복수 전공한 18학번 이세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림 씨도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셔서 방금 몇 분 전에 만났고요. 맞아요. 초면으로 만나서 경제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모시게 네. 됐습니다. 경제학과 할 말이 많죠. 네.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1학년 때는 사회과학 계열로 있었고 학점 순이나 아니면 원하는 과에 따라서 2학년 때 결정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약간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통계학과를 지망하고 싶었어요. 네. 통계학과가 1지망이고 이제 경제나 행정이 2, 3지망이었는데 진짜 저는 당연히 통계학과를 갈 줄 알고 1학년 2학기 때 통계학 원론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알던 약간 수학 잘하면 점수를 잘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통계는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약간 빠른 판단을 하고 그래도 경제도 많이 수학이 접목이 되고 돈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쵸. 그래서 경제학과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랑 경영이면은 전공이 완전 상경 계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통계랑 경제를 지망하셨다고 했는데 두 학과 다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서 전공 진입을 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학점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1학년 때는 학점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경제학과, 통계학과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학과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 학점 컷을 이렇게 뛰어넘은 사람들끼리 싸움이잖아요. 갭이 꽤 심해요. 이미 학점을 따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네, 그 그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과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4점대를 받았고요. 2학년 때는 이제 거의 3.5까지 이렇게 찍었다가 네. 이제 다시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평점은 괜찮을 것 같아서 경영을 복전하는 것도 또 거기서 한 번 더 평가 아, 네, 그 그쵸. 학점 컷이 생기잖아요. 네. 굉장히 준수한 학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세부 전공이 경제학과는 어떻게 나뉘는지. 전공 새내기들은 무조건 이 4과목을 들어야 돼요. 이게 전공 필수 과목인데 경제학 원론 1, 경제학 원론 2, 그리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완전 베이스예요. 기초 과목인 거죠, 그렇게 네. 4개가. 그걸 안 들으면 심화 과목을 절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경제학 원론 1이랑 미시경제학이 좀 비슷해요. 네. 그리고 경제학 원론 2가 거시경제학이랑 좀 비슷해서 이 둘을 1학기, 2학기를 어떻게 듣느냐.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원 1이랑 경2를 1학기 때 듣고 2학기 때 미시거시를 듣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비슷하다 해가지고 1학기 때 경제학 원론 1이랑 미시를 같이 들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경원을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미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시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경제학 원론 1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약간 커버되는 느낌? 네, 그 대신 미시가 너무 힘들다. 주변의 경제학과 친구들 보면은 갈리는 것 같아요. 미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거시경제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맞아요. 저는 미시파입니다. 뭔가 약간 쾌감이 있어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거시는 약간 솔직히 양측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기초 과목을 다 들어놓고 나면은 되게 사실 분야가 다양해요. 경제가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다 시켜도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수강했던 강의도 엄청 주군난방인데 네. 노동경제도 듣고 환경경제도 듣고 국제무역론, 경제발전론 막 이렇게 경제 뒤에 뭐가 이렇게 붙여놔요 계속. 아무래도 경제가 되게 수학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수학도 거의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 중에서 좀 세림 씨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경제학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굳이 나누자면 저는 약간 미시를 좋아해서 제가 또 회계 원리를 들었었거든요. 네. 2학년 1학기 때. 회계가 재밌어서 오. 경영을 그래서 복전을 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회계를 좀 심화 과목을 듣고 싶은데 그러려면 경영을 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회계 쪽으로 좀 더 하고 있어요. 경제 원전공의 경영 복전을 하다 보니까 그 접점을 굳이 찾자면 회계 쪽이 좀 강하잖아요, 네. 색깔이. 알맞게 잘 찾아서 네. 배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제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는지. 저는 진짜 경제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진짜 돈의 흐름, 아니면은 좀 더 되게 실무적인 걸 배울 줄 알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창업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줄 알았는데 엄청 이론적인 걸 다뤄요. 그쵸. 경제학자들의 주장 같은 걸 많이 맞아요.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걸 배운다고 저는 처음에 느꼈거든요. 네. 되게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배우다 보면은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는지가 차근차근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프만 완전 생뚱맞게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보이고 이제 경제신문도 다 읽히고 경제는 약간 물론 전공자들이 학문으로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시사 경제 이렇게 나누듯이 일반적인 관심이 되게 높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수능 경제를 했어요. 네.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네. 2년 다 경제를 선택해서 봤는데 그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이론이나 그런 걸 배운다는 얘기가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게 장점이에요. 팀플이 거의 없어요. 그쵸. 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이해해서 뭐 문제를 풀거나 하는 강의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팀플도 별로 없고 퀴즈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가 많냐면 레포트 제출이나 진짜 시험 비중이 엄청 큰 경우가 많죠. 알아듣지 못하면 시험을 못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FM 할 때도 네.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완전 독고 경제, 아. 막 자립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는 경제학과에 와가지고 친해진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되게 다 마이웨이고 사회과학 계열에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같이 경제학과 올라온 사람들이랑 친한 거지 네. 막 팀플하다가 친해지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90% 정도의 강의가 교수님이 1시간 15분 동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가 받아 적고 이해하고 연습 문제 따로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강의를. 제가 생각한 거랑 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공부하는 게 많은. 맞아요. 그래서 수험생의 연장선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약간 내신 챙기는 것처럼. 네. 교류가 없어요. 학생들 간에.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학점 경쟁의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진 상태에서 그쵸. 그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네. 전공을 지금 3학년? 네. 세 학기 네. 동안 전공 강의를 좀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한번 뽑아볼까요? 좀 기만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미시경제가 가장 좋았던 강의의 기준에 저는 그걸로 맞췄거든요. 꿀을 빨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네. 정말 깊이 있게 배웠는데 많이 배웠다. 남는 게 많은 수업. 되게 유익했던 수업이에요. 솔직히 정말 힘들었거든요. 미시를 정말 아무런 베이스 없이 배워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도 어쨌든 경제 수업을 계속 듣잖아요. 그런 강의에 항상 모든 베이스가 다 미시거든요. 이 악물고 열심히 했던 게 되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학점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많이 얻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미시경제학 말씀하시면서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쾌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느끼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뭘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게 체감이 돼서 기억에 좋게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전공 중에서 좀 아쉬웠던 강의가 있을까요? 아, 네, 있죠. 많죠. 사실 많은데 네. 저는 경제 수학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사실 과목 자체는 되게 좋은 강의인데 안 들었어요. 제가 잘 안 듣고 경제 수학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남는데 책이 굉장히 딱딱하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해답이 없어요. 아. 그래서 뭔가 굉장히 풀기가 싫은 자기 합리화를 굳이 하자면 네.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고 또 뭔가 환경도 잘 안 맞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 한 과목 경제 수학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학기에 네. 여러 과목을 듣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이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쉬웠던 강의 씁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학과의 진로 사실 굉장히 다양하죠. 그쵸. 넓어요. 아직 저도 3학년 1학기고 휴학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경영을 복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회계 쪽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업, 공기업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경영 직렬, 경제 직렬 이렇게 나눠서 네. 채용을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제 직렬에 좀 더 맞는 사람인지 경영 직렬에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정할 것 같아요. 금융기업을 들어가고 싶죠. 주변 친구들 중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학점을 열심히 따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복수 전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근데 세림 씨는 경제학과를 원전공으로 하는데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 약간 그 시너지랄까?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인턴을 안 해봤거든요. 아, 네. 근데 인턴을 또 바로 하려면 뭔가 좀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회계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 얘기를 하시길래 CPA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공인회계사 시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하잖아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도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 CPA가 정말 많은 성대생들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분들이 하시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생각보다. 그쵸. 정말 몇 년을 잡고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회계 원리랑 관리회계밖에 듣지 않았거든요. CPA를 준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실력이 안 돼요. 일단 지금은 회계 자격증 1급 그런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해보고 CPA를 이제 넘볼 수 있을까 말까지 사실 네, 엄청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서 좀 더 인턴 해보고 자격증 준비해보고 그러다가 회계가 정말 맞을 것 같으면은 저는 CPA 준비할 의향도 굉장히 있습니다. 네, CPA 얘기를 좀 했지만 말씀해주신 금융공기업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직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네, 응원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응원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도 되겠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외에는? 그쵸.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제 학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세림 씨가 생각하는 특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저희가 경제대학 멘토링이 있어요.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지만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경제 새내기들 선후배 간의 이런 멘토링 자리 막 92학번 그 교수님들이랑도 다 연결을 해주셔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자리를 가져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을 건지 약간 이런 진로 상담 같은 걸 하고 또 친목 도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약간 마이웨이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되게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런 멘토링 자리를 꾸준하게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멘토링 제도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느 학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면서 학부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경제학과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은 또 사실 경제 새내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그쵸. 미시 거시를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완전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동기들 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과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도입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혼자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학회를 보통 들어가면 그 사람들끼리 되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갭 차이도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족보를 막 만들어서 서로 돌려보고 학회 없는 사람들은 되게 혼자 공부해야 되고 맞아요.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족보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매년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항상 이슈가 되는 시험 때마다. 그러면은 세림 씨는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경제학과를 선택할 건지?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데를 가봐도 똑같이 솔직히 모든 전공이 다 안 맞고 모든 다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다른 네. 친구들을 봐도 네. 다 어렵고 그런 것 같아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뿌듯함이 큰 학과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로 이쪽에서도 다른 과에 비해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다는 거.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경제학을 배우려는 후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학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관심도도 높고 학과의 인기를 굳이 따지자면
생각하면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할 것 같은데 그 경제학과에 진학하려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제가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네, 그쵸. 경제 새내기가 딱 직면을 한 건 정말 누구나 다 어렵고 그럴 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는데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최소 2년 정도 공부해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존버를 하면 정말 존버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수험생들이나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제가 홍보 게시물 올리잖아요. 네. 학교 커뮤니티에다가 거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자기가 새내기인데 경제학과 인터뷰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제가 네. 마침 바로 다음 학과가 경제학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많이 기다리시고 있는 학과라서 근데 이거는 정말 대학의 로망을 좀 버리셔야 돼요. 경제를 약간 놀면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면 빛을 발합니다. 보람이 있다는 거 네. 알고 진학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경제학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오늘의 게스트 세림 씨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이랑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질문 너무 잘 아, 짜오셔서 제가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경제학과를 꿈꾸고 계시는 후배들 힘내시고요. 네. 이 영상을 계기로 좀 더 저 스스로도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진로를 잘 해놔야 네. 나중에 이 영상을 약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오늘 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그 수능 경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알아가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 경제.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1등급을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수 성공하세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재밌어서. 근데 뭐 전공에서 배우시는 거랑 수능에서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크겠죠. 아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오늘 모시면서 처음 뵙는 건데 제가 오는 길에 인스타그램을 검색을 해봤는데 팔로워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왜 이렇게 팔로워가 많으신지 여쭤봤는데 유튜브 채널 20세들에 출연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패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홍보 효과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영상 올라오면 제 인스타에 스토리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림 씨 모셔두고 경제학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시리즈 다음 학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18학번 이세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더우시죠? 이 소개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여기서 보고 하면 되죠? 네. 편하게 뭐 저보고 하셔도 되고 네. 아, 카메라 보고 하셔도 되고.